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셉션입니다. 자, 인셉션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났죠. 저도 이 영화를 3번째 봤을 때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약간 난이도가 있는 영화고, 이제 추천하는 입장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약간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처음에 이 사이토라는 어떤 사이토라는 기업가랑 코브가 주인공인데, 코브가 이런 말을 해요. 사이토한테 가장 강력한 기생충이 뭔지 아냐? 뭐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생각이다. 생각. 자기는 그 생각을 추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브는 지금 자기 동료인 아서랑 같이 사이토의 생각을 훔치러 들어온 거예요. 이 꿈속으로. 지금 여기는 꿈속이야. 꿈속. 코브랑 아서가 사이토의 생각을 훔치러 온 거고,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멜이에요. 멜이 코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보고 싶지 않냐? 우리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가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멜이 방해를 하는데, 중요한 설정이 꿈에서 죽으면 깨어나. 아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났단 말이죠. 코브는 계속 사이토의 생각을 훔치고 있어.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금고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결국 실패를 해.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꿈에서 깨가지고 사이토를 다시 협박을 해. 나 아직 정보 다 못 알아냈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사이토가 이렇게 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였어. 바닥에 처박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카페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트인데 양털이었다. 근데 지금 이 카페트는 양털이 아니라 폴리에스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조차 꿈속이었던 거야. 꿈속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이토가 바닥에 처박혀 있는 게 꿈인 거고, 그 꿈속에 아까 그 첫 장면이죠. 코브랑 아서가 사이토의 생각을 훔치러 갔던 게 꿈속의 꿈, 지금은 꿈,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이 몇 번째 꿈인지를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 사이토가 코브한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인셉션 가능하냐고. 인셉션이 뭐냐? 아까 코브랑 아서는 사이토의 생각을 훔치려고 했단 말이야. 인셉션은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심는 거예요. 아서가 이 말을 듣고 인셉션 불가능하다. 왜냐? 자, 여러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뭔 생각이 떠오르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기원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셔야 인셉션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끼리가 떠오른 이유는 뭐야? 얘가 그렇게 마음을 심었기 때문이잖아. 그게 생각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인셉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코브는 인셉션 가능하다, 내가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놈인 거죠. 사이토가 코브한테 너 지금 가족 보고 싶지 않냐?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 너가 인셉션을 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너 가족 만나게 해주겠다. 코브는 왜 가족을 못 만나고 있을까요? 왜냐? 지금 코브는 수배 중인 상태야. 어떤 일로 수배 중인지는 차차 얘기를 할게요. 코브가 그 제안을 수락을 하고 꿈을 설계할 사람, 설계자를 찾습니다. 아리아드네라는 자기 아버지의 제자예요. 아리아드네랑 코브가 꿈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꿈이라는 게 인식과 창조를 반복해서 한다 이거야. 창조를 하면 인식을 하고 다시 창조하고 인식하고, 이게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현실처럼 느끼잖아. 꿈 속에서 이건 꿈이다라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꿈은 항상 중간부터 시작돼. 꿈의 시작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코브가 아리아드네한테 물어봅니다. 너 우리가 이 카페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나? 아리아드네가 여긴 꿈속이었구나. 여기가 꿈속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사실 이 둘은 꿈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이제 신나가지고 꿈을 막 설계를 합니다. 그 안에서 현실의 물리법칙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벽이 이렇게 막 뒤집혀. 약간 재능을 보이는 거죠. 꿈 설계에. 설계자가 꿈을 설계를 하면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적이 뭐냐면 생각을 심거나 훔칠 대상, 그 사람 표적이라고 합니다.
설계자가 꿈을 설계하면은 표적이 그 안에 무의식으로 채운다는 거지. 건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를 표적이 무의식으로 채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훔치거나 그 무의식에서 생각을 훔치거나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 과정을 한다는 거지. 아리아드네가 너무 신난 거야. 자기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또 장소를 만들게 됐는데 코브가 나 이 달이 안다. 이 달이 실제로 있는 달이 아니냐. 아리아드네가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달이에요. 근데 코브가 역정을 내면서 실제 있는 거를 꿈속에서 만들지 말라 그래. 그럼 안 된다고. 왜냐? 꿈을 설계할 때 기억에 의존을 하면은 현실이랑 꿈이랑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임.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있는 걸, 실제에 있는 거를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꿈을 설계하면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토템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무게나 적당한 어떤 질량감, 이런 자기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확인해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토템을 통해서. 코브의 경우는 토템이 그 팽이에요. 팽이. 조그만한 팽이. 이게 꿈속이면은 무한히 돌아가. 안 넘어지고. 코브는 계속 영화 내내 불안정해.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려고 계속 이 토템을 쓰는 거야. 팽이를. 아무튼 그러면은 아리아드네가 왜 당신이 설계를 안 하고 나한테 설계를 맡기느냐. 사실 코브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 왜냐? 멜이 나타나서 자꾸 괴롭히거든. 자꾸 방해를 해요. 멜이 나타나서. 아무튼 이 코브가 동료들을 다 구해서 꿈속에서의 5분이 현실에서 1시간이에요. 설정상. 아니지.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1시간이 현실에서의 5분.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게 뭐냐. 로버트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토의 라이벌 기업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러니까 로버트 피셔라는 사람한테 인셉션을 성공을 해야 돼. 꿈에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버트 피셔라는 사람을 감성적으로 자극을 해야 돼. 지금 로버트 피셔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코브 일당이 설계를 하는데 꿈을 3가지 단계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꿈이랑 두 번째 꿈이랑 세 번째 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꿈속에 꿈까지 하는 거. 그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다, 인셉션이. 이 꿈속에서 깨어나려면은 죽거나 킥이라는 게 필요해요. 킥. 킥이 뭐냐? 우리가 막 꿈속에서 막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의자에 이렇게 걸터있는 이렇게 잡아뜨리거나 떨어지는 충격을 줘서 깨어나게 하는 걸 킥이라고 그래요. 킥은 아무리 깊게 잠들어도 킥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설정입니다. 대충 작전 회의가 끝나고 코브는 계속 매일 꿈을 꿀라 그래. 약이 있거든요. 약을 계속, 수면제 같은 거를 계속 넣어가지고 아리아드네가 궁금해서 그 꿈속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니까 멜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코브가. 근데 대화 내용들이 좀 이상해. 그 아리아드네가 딱 깨닫죠. 이거는 기억이다. 코브가 기억으로 꿈을 설계하지 말라 그랬잖아. 현실이랑 꿈을 혼동해서 위험해진다고. 근데 코브는 계속 자기 기억으로 꿈을 꾸고 있던 거야. 멜은 죽었어, 사실. 코브가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야. 경찰들이 코브가 멜을 죽인 줄 알고 그래서 수배 중인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에 못 가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지. 멜은 왜 죽었을까? 코브가 진짜 죽였을까? 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들의 작전은 성공을 할 것인지, 멜은 뭔지, 코브랑 멜이랑 어떤 일이 있었을까? 코브는 인셉션을 해봤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봤을까? 이렇게 어려운 걸,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인셉션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봐도 새로워요.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여러 번 보셔야 이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꿈이라는 게 되게 무한한 상상력을 주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이 꿈을 소재로 한 SF 영화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꿈을 주제로 이런 깊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인셉션이랑 비슷한 시기에 다크나이트가 나왔다는 게 전 느끼잖아요. 저는 다크나이트를 제 인생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같은 시기에 이런 두 작품을? 라는 생각.
꿈속에서 생각을 훔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꿈속에 꿈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넣는다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해요. 아까 아리아드네가 처음 꿈속에 들어가서 물리법칙을 뒤엎는 것처럼 그 장면도 이게 OTT로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압도감이 엄청납니다. 스크린에서 봤으면 압도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결말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죠. 말하진 않을 텐데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게 열린 결말이다 아니다도 되게 얘기가 많았고, 이거는 그 후기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직접 끝까지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장면들이나 대사들을 놓치면 안 돼. 집중해서 봐야 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밀한 설계와 그리고 초반에 깔아놨던 설정들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봐야지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해드린 영화 인셉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작이니까 한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약간 시간 지나서 다시 생각났을 때 한번 보고 이런 장면이 있었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실 때는 야 이거다 이거,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